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꼭 주목해 주세요. 1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소식과 함께 2026년의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변화들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통장으로 10만 원이 입금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이건 로또도 아니고 누가 실수로 보낸 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보상이에요. 혹시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우리가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착한 제도입니다.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이 혜택은 우리가 환경보호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보다 1km라도 덜 운전하면 그만큼 환경보호에 기여하게 되고 정부는 그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10km만 덜 운전해도 1년이면 상당한 거리가 줄어들고 이는 곧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됩니다. 신청은 보통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지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 내 차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돈으로 우리 가족에게 맛있는 외식을 선물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현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면허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전망이죠. 예를 들어 평소 운전을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벌점이 쌓일 수 있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모아두면 위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벌점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제도는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나 장롱면허 소지자분들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신청만 해두면 자연스럽게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 고3 학생 자립준비 청년 고령, 운전자 등 특정 대상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나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건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제도가 많이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크게 바뀌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큰 변화는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했죠. 많은 분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하느라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바뀝니다.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죠? 이제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을 기억하면 되니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번째 갱신 기간에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이 동시에 적용되니
혼란이 없도록 내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면허가 정지되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일종 면허로 전환하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종 면허에서 일종 면허로 전환할 때 7년 무사고 요건 외에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거예요. 일종 면허는 더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지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과거에는 시간만 지나면 일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운전 능력과 경험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충분한 실전 경험 없이 일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맞물려 이러한 강화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종 면허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실제 운전 경험을 꾸준히 쌓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술을 마셨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죠. 과거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책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약물 운전 처벌도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약물 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반드시 운전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은 오직 맨정신으로 집중해서 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혹시 디지털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무면허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은 2026년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면허증은 편리함을 위한 선택사항일 뿐이니 안심하고 기존 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형태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적 효력이 동일하니 본인이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지 어떤 형태의 면허증을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행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1년 동안 정해진 거리보다 적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주행 거리 특약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킬로미터 주행 약정을 하고 실제로는 8,000km만 주행했다면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의 습관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을 잘 활용하면
매년 적지 않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이나 환급률이 다르니 꼭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는 운전 연수가 더욱 간소화되고 편리해집니다. 집 근처에서도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운전 학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이 서툰 분들이나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우리 집 앞이나 회사 근처에서도 전문 강사에게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전 연습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 절약이라는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과 혜택들은 우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지원금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고 갱신 기간을 놓쳐서 면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운전면허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어떤 가정에는 이동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때로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며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부모에게는 면허가 이동의 자유이자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허와 관련된 모든 변화와 혜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만 원 입금 소식과 2026년 운전면허 변경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보상과 안전으로 돌아올 거예요. 운전면허가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요.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